예,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나오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요령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 제시하는 작성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는 그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연구개발비 지원 부담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하고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통장에서 찾아 쓰는 그런 현금이 되겠고요. 현물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들을 그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을 현물로 계상하는 걸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여 기재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다 보면 표에 이제 기관의 역할을 선택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위탁이라고 선택을 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기관별로 구분해서 그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하면 되고요. 연차별 사용계획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연차별로 다시 구분해서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기관별 연차별 사용계획은 연차별 사용계획을 연구개발기관별로 분리를 해서 별도로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 구축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시설 장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는 경우에 작성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뭐 연구개발 과제 수행이라고 하는 게 연구시설, 연구장비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해당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측면, 연구시설 장비 구축 계획하고 운영 활용 계획으로 나눠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연구시설 장비 구축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계획을 기재하면 되고요. 연구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 계획을 기재하면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게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 장비가 기존에 있던 장비냐, 아니면 신규로 구입해서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연구시설이나 장비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고, 연구개발 기간 중에 사로이 사서 구축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행규칙에 따른 작성 지침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얼마나 철저하게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연구시설 장비를 활용을 해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려고 하는 건지 하는 것들을 평가받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요. 만약 자칫 작성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 자체가 좀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이 된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것도 주의를 해서 작성을 해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성을 할 때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을 해야 돼요. 뭐 관련성이 떨어진 것들을 뭐 잔뜩 넣어놓는다라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부 연구개발비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평가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겠죠. 이거 뭐 불필요한 장비를 왜 이렇게 많이 사? 이거 뭐 연구개발보다는 뭐 다른 데 뜻이 더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연구개발 과제하고 무관한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성 자체는 주어진 표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작성을 할 때 가령 예를 들면 연구개발 분담 기준이라든가 사업비 산정 기준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반드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거는 평가 과정에서 뭐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구개발비 지원 부담 계획을 작성하는 요령을 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연차별, 연구개발 기관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하고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복잡하죠. 그렇죠? 단계별로 돼야 되고 연차별로 돼야 되고 연구개발 기관별로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예산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얼마고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가 얼마고 또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얼마를 하고 현물을 얼마를 투입할 건지 하는 것들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다행히 또 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표에 충실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하고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작성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미 관련 그 법규나 규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 법령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업공고 시에 제시하는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 기관 분담은 어떻게 한다. 분담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기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목별로 연구개발비 비목별로 사용 계획을 모두 작성한 다음에 이걸 합산해서 총액을 구한 다음에 총액에서 정부 지원 및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그 쉽게 설명을 하면요. 재료 사는데 얼마, 그 다음에 장비 사는데 얼마, 인건비에 얼마, 연구활동비에 얼마 하는 것들을 꼼꼼히 하나하나 항목별, 비목별로 정해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합산하면은 총 연구개발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총 연구개발비에 정부가 몇 %를 지원해준다 하는 걸 가지고 정부 대 민간의 금액을 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쉽게 작업이 끝나겠죠. 뭐 이거를 먼저 총액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비목별 사용계획을 먼저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합산해서 구분해서 기재하는 게 훨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같은 경우는 관련 그 법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게 75% 이하로 대준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연구개발을 하는데 1억 원이 소요되면 7,500만 원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2,500만 원은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으로 부담을 하든 현물로 부담을 하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50% 이하를 대줍니다. 여기 보면 대학이나 연구소가 없잖아요.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는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민간 부담금이 정해진다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공기업은 50% 이상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럼 부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현금하고 현물을 합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현금 비중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관 부담 연구개발 비중, 현금을 부담하는 기준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은 13% 이상, 그 외 공기업 포함은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구개발비 중에 25%를 연구개발기관이 분담을 하고 그 중에서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서 현금하고 현물,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민간 연구개발비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연구개발비 지원 부담 계획이 되겠는데, 그 단계는 이제 이게 2개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계는 1단계로 끝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보면 1년차, 2년차 있는데, 연구개발기관은 이 사례에서 우리가 계속 등장을 시킨 게 주식회사 우리회사라는 기관이 주간 연구개발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우리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년도에 총 사업비를 2억 원을 집행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인 경우는 75%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2억 원에 75%니까 1억 5천. 그 다음에 나머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25%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중에서 현금으로 2천만 원, 현물로 3천만 원 하겠다. 원래는 5천만 원에 10%만 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현물로 투입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정해지면 맨 오른쪽에 합계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걸 가지고 기관보다 연구개발비를 정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한 그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내가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해주는 게 있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비목을 잘 찾아 들어가야 돼요. 사용 용도를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사용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용 용도나 사용 기준은 법제처에 가시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참조하셔도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가서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치면은 시행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치면은 바로 그 해당 규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되니까 거기를 찾아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사업 시행 공고를 낼 때 거기에도 이제 공고문에 같이 첨부를 해줍니다. 전문기관들이. 그래서 그걸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현물 단가 산정 같은 경우, 현물이라고 해서 그냥 뭐 맘대로 넣는 게 아니고요. 그 연구시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구입 가격의 몇 %만 인정을 한다. 그 다음에 연구재료비 같은 경우도 구입 단가의 몇 %만 인정을 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련 사업의 규정을 반드시 참조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규정에 어긋나서 하는 경우에는 평가 과정에서 삭감이 되거나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중에서 연구개발 기관별 사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구개발 기관별로 사용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표에 따라서 기관별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 표에 나와 있는 항목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 연구자나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라고 하는 거는 그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시험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보조 인력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인건비를 내주는데, 그 같은 경우에 이제 비영리 기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겠고요. 이걸 할 때는 그 연구 참여자, 연구지원 인력의 4대 보험 부담금 및 퇴직 충당금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학생 인건비가 되겠는데, 학생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용 용도나 사용 기준에 보면. 근데 그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특례로 인정을 받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 인건비 특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지정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건비 구분란에 학생 인건비 그 특례에 해당되는 인력의 인건비를 총액을 기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학생 인건비도 있을 거예요. 그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 인건비 일반란에다가 인건비 총액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연구개발기관이 이제 그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과 특례 모두 빈칸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건비는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임차, 운영 및 유지비를 현금하고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이라고 정부가 지정하는 그런 대학이나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연구시설 장비 특례란에다가 연구시설 장비 구축비를 기재하면 되겠고요.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연구시설 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시설 장비비 일반란에 연구시설 장비비 구축 비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이나 연구소가 아닌 기업인 경우에는 일반란에다가 연구시설 장비 구축비를 총액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연구를 하다 보면은 부품이나 소재나 뭐 그런 것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약이나 재료 구입비, 그 다음에 구입비뿐만 아니라 관련 부대 비용도 같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 제품이나 시험 설비 제작 비용을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시험 제품 및 시험 설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을 하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용역 제작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기재를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하고 현물로 구분해서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시약 재료를 그 연구개발 기간 중에 새로이 사는 것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을 해야 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연구개발 시작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약이나 재료를 본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투입을 하겠다 하는 경우는 현물로 기재하면 되는데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구입가액의 20%까지만 현물로 인정을 해주는 거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시행 공고문이나 각 부처 사업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현물의 계상 비율 같은 것들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주간연구개발기관이 과제의 일부를 위탁연구개발에 위임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포함이 안 돼 있다 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거는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외국 소재의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부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계법률에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이 다른 연구개발기관 또는 다른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연료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은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출연료인 경우에만 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기업인 경우는 연구개발 부담비를 영원 처리하면 되죠. 연구활동비 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보를 조사하거나 하는 비용, 그 다음에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뭐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라든가 기술 도입한다라든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회의비나 출장비,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활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원 가입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이게 뭐 내가 서버를 사기에는 너무 사용 빈도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는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용비. 그래서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안전관리비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인력 지원비 같은 경우는 아까 지원 인력에 대해서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종합사업관리비.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비 사용 기준에 맞춰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연구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책임자 및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금의 규모는 사업별로 기준이 각기 다르기도 한데 그거는 사업별 기준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뭐 총액 인건비의 몇 % 이내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금액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나 성과급, 기관 공통비용,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나 장비 구축, 운영비용, 연구실 안전관리비용. 아까 연구실 운영비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연구활동비가 아니라 간접비에 계상을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간접비에 계상하면 되고요. 연구보안 관리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식자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하는 비용.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예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비 사용 기준을 참조해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원 가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뭐 간접비라고 해서 직접비 외의 비용을 뭐든지 집어넣어도 되는 줄 알고 계산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게 그 용도에 맞는지 기준에 맞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간접비에 계상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을 작성하는 것들 중에서 연차별 사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비목별로 해서 작성을 하되 이거는 이제 아까는 연구개발 기관별로 작성을 한 거고 여긴 연차별로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을 주어진 표에 연차별로 재작성한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잘라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의 비목을 합산한 다음에 그걸 연차별로 배분해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는 연차별 연구개발 내용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1차년도에는 필요 없는 장비를 1차년도에 구입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그 1차년도에 필요한 장비를 연구 내용으로 봤을 때 2차년도에 구입을 한다고 한다라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연구시설 장비나 재료 같은 것들은 연구개발 내용에 수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맞아 들어가야 되지 연구개발 내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장비가 각기 연차를 달리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연구개발 기관별로 연차별로 사용계획을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표에 따라서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작성을 해야 돼요. 제작성을.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세 가지 표에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연구개발 기관별로 돼야 되고 연차별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기관별로 돼 있는 걸 연차별로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연구개발 계획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꼭 필요한 그 장비나 재료냐 하는 것들을 아마 그 다각도로 보기 위한 그런 그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시된 표에 따라서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사례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사례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그 주식회사 우리회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연구개발기관 외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기관명에 주식회사 우리회사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총 5억 원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5억 원 중에서 75%는 정부 지원을 받고 25%는 기관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에서 보면은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현물로 다 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시설 장비비 같은 경우, 학생 인건비는 일반 특례에 해당이 없고요. 연구시설 장비비 같은 경우도 그 연구시설 장비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는 해당이 없고 일반으로 해서 현금으로 1억 5,500, 현물로 1,000만 원 해서 1억 6,500. 그 다음에 위탁연구개발비 없고 연구자료비 같은 경우는 다 현금으로 그 1억 2천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연구개발비는 없고 국정운동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고 연구개발 부담비 해당사항 없고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 9,900만 원, 연구수당 1,300만 원 다 현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현금이 4억 2,500, 현물이 7,500 해서
5억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수당 계산 기준 금액은 현물 인건비 20%를 연구수당으로 계상을 한 거죠. 현물 인건비가 6,500이잖아요. 그 중에서 20% 하면은 1,300이 연구수당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기관별로. 만약에 이제 이게 주간 연구개발기관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엔 이 표를 그대로 기관별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차별 사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차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단계 2개년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했는데 1차년도에 2억을 사용하겠다고 했고 2차년도에 3억을 사용하겠다고 했죠. 그럼 2억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사업비를 계상을 하면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현물로 2,500만 원, 그 다음에 연구시설 장비비 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시설 장비비가 일반이 7,500, 연구재료비 4,400, 연구활동비 3,100 해서 1억 7천이 들어가고요. 현물 같은 경우는 그 연구시설 장비비 500하고 인건비 2,500 하니까 3천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현금 1억 7천, 현물 3천에서 2억이 들어가고요. 2차년에도 똑같은 요령으로 그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연구개발 기관별로 작성을 하든 연차별로 작성을 하든 총액이 맞아야죠. 총액이 틀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나,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나 연구재료비나 합산을 했을 때 이 총계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주의 깊게 작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기관별 연차별 사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면 되죠. 연구개발기관이 주식해서 우리 한 게임으로 연차별 사용 계획과 동일하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코멘트를 먼저 달아주고 하면 좋죠. 연구개발기관별 사용 계획에도 연구개발기관이 우리 회사 하나이므로 주간 연구개발기관만 작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코멘트를 달아주고 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연구기관 별인데 이 같은 경우는 주간 연구개발기관인 주식회사 우리 회사만 있기 때문에 표를 하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구개발기관이 여러 개인 경우는 이 표를 여러 개를 두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좀 복잡하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합산이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가 주의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별 사업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별 산업교육혁신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현황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구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존이냐 신규냐 청년 의무 채용이냐 청년 신규 채용이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인력 구분을 적게끔 되어 있고요. 성명 적고요. 그 다음에 각 연구원의 직위, 그 다음에 그 내부 인력인지 외부 인력인지, 그 다음에 청년 의무 인력인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규인 경우에는 청년 의무인지 추가인지 기타인지, 그다음에 시간 선택제인지 실습인지 하는 걸 적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내부에 있는 인력만 활용을 하니까 기준으로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연구원의 급여 총액, 연봉을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참여 기간 적어주고, 해당 차수 참여율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급여 총액이 6,500이잖아요. 근데 10%밖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4개월이 이게 2년이잖아요. 그러면 6,500 곱하기 24 곱하기 0.1 하면은 이제 1,3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약 재료 등 연구 재료비 구매 활용 계획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산업교육혁신사업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기관, 이걸 사용할 연구개발기관이 어디냐? 구매 연도가 몇 년도냐? 그 다음에 연차로 따졌을 때는 1차 연도냐, 2차 연도냐? 그 다음에 연구 재료의 명칭은 뭐냐?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구축의 방식은 새로 구입하는 거냐, 아니면은 기존에 했던 거를 하는 거냐 하는 건데, 이제 이건 구매죠. 그죠? 사용 용도는 뭐냐? 그 다음에 구입 수량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구축 비용은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을 다 적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있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구입 수량 같은 것들을 너무 과다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 실사용 수량대로 기재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비 사용 계획도 제출토록 하고 있네요. 연구개발기관 연도 연차,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이 연구지원 인건비가 얼마, 안전관리 교육 훈련비가 얼마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해서 해야 돼요. 어차피 이 자료를 요청하든 안 하든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 다 엑셀이 됐든 그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 도구가 됐든 기재해 놓고 나중에 이걸 합산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런 작업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연구개발 기간별이 됐든 연차별이 됐든 그 비목의 그 사용 내역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반드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시설 장비의 구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시설하고 장비를 표에 맞춰서 현금과 현물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축 비용이 3천만 원 이상인 과제는 3천만 원 이상의 시설과 장비는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어요. 구축 비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처, 어느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시설과 장비를 구입할 때는 구입 및 활용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고도 있습니다. 그걸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축의 방식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개발로 표기를 하고요.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경우는 구매란에다가 작성을 하면 되고요. 외부에서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란에 작성을 하면 되고요. 외부에서 용역으로 제작한 경우는 용역란에 부분에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연구시설 장비의 구축 계획과 관련된 비용은 구축비는 물론이고 세금, 운송비, 설치비, 설비비 다 포함시켜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연구시설 장비 구축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연구개발 내용에 맞춰서 장비나 시설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관련된 연구 내용이 끝났는데 들어온다라든가 아니면 연구개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들어온다라든가 해서는 곤란한 거죠. 아까도 연구개발 내용하고 그 연구시설 장비 구축 계획은 정합성이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구축하는 그 기간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것들하고 마저 들어가 줘야 돼요. 반드시 좀 피해야 될 거는 연구개발이 종료되는 시점에 장비가 도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좀 유념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표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연구개발 기간명, 그 다음에 연구시설 장비명,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할 건지 현물로 할 건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구축의 방식은 구매로 할 건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용역으로 할 건지, 제작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해주면 되고요. 규격을 정해주고요. 수량 정해주고, 구축 비용 정해주고, 구축 기간은 언제쯤 이걸 구축할 건지, 그 다음에 어디에 설치할 건지 하는 것들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얼라이먼트 장비 같은 경우는 없어서 새로 사야 합니다. 현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먼트의 방향은 X, Y, G 세타 방향으로 할 겁니다. 수량은 한 대 살 겁니다. 한 대 사는데 7,5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거는 2022년도 9월 달에 설치를 할 겁니다. 연구소에. 하는 식으로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연구 내용이 나오고 연구 내용에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만 정해지면은 나머지 것들은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연구개발 계획서는 이런 계획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장비의 명칭이 바뀌었다라든가 아니면 단종돼서 안 판다라든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변경 승인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같은 경우는 미리 시장 조사를 좀 해보고 견적서 같은 걸 미리 받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좀 확실하게 장비 명칭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좀 확실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작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구시설 장비 운영 및 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운영 및 활용하려는 시설 장비 목록을
표에 기재를 하면 돼요. 여기도 기준이나 신규 구분란은 연구개발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것 같은 경우는 기준, 연구개발 기간 중에 구축된 건 신규로 선택을 해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전체 운영 비용하고 과제 반영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미 그 연구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데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그 장비는 이 연구개발 과제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데도 많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다 그 운영 비용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은 이거는 과제에 필요한 만큼만 비용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한 과다 계상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과제 반영 비용은 현금 충당할 건지 현물 충당할 건지 하는 것들 구분 기재하면 되고요. 활용 계획에는 그 연구시설 장비의 활용 빈도라든가 가동률 등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하는 분들은 활용 빈도나 가동률을 보고 이게 운영 비용이 적정하게 계산이 됐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작성 사례를 보면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기관명, 시설명, 기존 신규, 운영기간, 연간 운영 비용이 얼마인데 과제 반영 비용이 얼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할 건지 현물로 할 건지 전담의 인력수는 몇 명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가동률은 어떻게 할 건지 설치 장소는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을 넣으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활용 계획을 작성하는 게 어려울 텐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를 사서 얼마나 연구에 많이 활용할 건지 하는 것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활용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비용을 많이 넣는다라든가 특히 과제 반영 비용을 높인다든가 하는 것들은 좀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활용 계획, 가동률 같은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과제 반영 비용을 좀 계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관명, 시설 장비명, 모델명, 제작국가 구입 방법, 구입 일정, 공동 활용 여부. 그러니까 이제 공동 활용 여부는 다른 연구에도 쓸 거냐, 여기만 쓸 거냐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입의 필요성, 그 다음에 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 사양, 사용 용도, 활용 계획 관련해서 활용 빈도, 운영 비율이 어떻게 확보할 건지, 전담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인정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좀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작성을 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 사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규모도 적정하게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그 비목별 그 사용 계획 같은 걸 할 때는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용도나 기준을 반드시 참조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객관적인, 적정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시기를 기대합니다.